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마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2025년 1월 하순에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몇몇 동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북의 아이들이 당중앙 전체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과 그 다음에 김여정, 그 다음에 현성월 이런 자들이 가장 중요한 회의에 불참을 하고 있고 모종의 김정은의 건강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식 표현을 쓴다면 김정은이 뻗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무슨 뇌피셜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수신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시작을 하였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이야기들, 즉 북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북이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2년 여름입니다. 김정은의 심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급하게 시진핑 주석의 배려로 특별기가 평양으로 보내졌고 그 특별기 편으로 중국 심양 수안양에 와서 수안양에 있는 가장 좋은 병원에서 제2차 스탠스 심는 시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그 의료진들은 김정은이 길게 살아봐야 5년 산다 하더라도 사람 꾸시는 못하고 그저 식물인간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도 현저하게 높다라고 지난 2022년도에 6월경 김정은의 심장 스탠스 시술했던 의료진들은 당시 그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문의들이 예상한 대로 지금 김정은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도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나오는 얘기는 북의 외무성에서 미국이 주권을 거부하는 이상 우리는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또 개소리들을 함부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26일 북한 괴뢰 도당들은 미국이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하게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데 최상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대외 보도실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부터 24일간 진행되었던 한미 공군의 쌍매 훈련, 버디 스쿼드론 훈련에 대해서 지금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 괴뢰들이 짓거리는 얘기를 보면 한미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아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철저히 담보해 나갈 것이라는 이런 망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들은 이번에 있었던 쌍매 훈련 이외에 지난 14일부터 16일간 실시되었던 한미연합 대화력전 연습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조선반도 지역의 긴장 격화를 가중시키는 한미의 군사적 도발 책동을 엄정 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는 반사적인 대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또 이렇게 헛소리 개소리 망언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의 도를 더 증가시켜서 한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이 날로 위태해지고 있는 근원은 다름 아닌 군사동맹 체제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 군사 연습의 강행을 통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에 있다 라고 또 생 트집을 잡고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조그만 강아지가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 물지 말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말아달라고 낑낑거리면서 앙앙거리는 그 개소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힘이 센 큰 개들은요 절대로 개 앙앙거리고 찡찡거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북한 괴뢰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한미는 저들의 군사적 결탁과 도발 행위들의 가시성 증대가 초래하게 될 지역 정세 악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 이러면서 말뿐인 위협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미연합군이 맘만 먹고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해버린다면 북한 전역을 다 부셔버리는 데는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한 두세 시간 안에 다 때려 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발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한 아이들의 입장이라 하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허약한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허약한 소위 세습 봉건 왕조에서 임금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라는 놈이 숨이라도 쉬고 있어야 될 텐데, 이 녀석이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처자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어버리면은 북한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바로 균열이 옵니다. 바로 균열이 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체될지 모릅니다. 특히나 김정은이의 빠른 죽음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데가 있어요. 다름 아닌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쪽에서는 하루빨리 김정은이가 죽어 없어져 주기를 바라고 그 틈을 틈타서 북한 지역에 침입을 하고 북한 지역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런 침략의 야욕을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고 러브콜을 보낸 바가 있죠. 그리고 며칠 전 23일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할 때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냐, 그러니까 I will 그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똑똑하다, 그리고 광신도는 아니다, 그와 잘 지냈고 문제 해결을 난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데 이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호의적인 언사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외무성에서도 한미를 격하게 비난을 하면서도 트럼프 정권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접 거명했다간 큰일 나겠죠. 뭐 맞아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지 간에 북은 김정은의 어디 뭐 행사장에 다니는 것을 늘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가 끊긴 지가 벌써 생일인 1월 8일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숨을 못 쉬고 자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쇼를 하기 위해서 어디 숨어서 무슨 딴짓을 하고 있는지 아마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북한 친구들과 직접 교신을 해서 김정은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은요, 돈만 있으면 어떠한 비밀 자료도 다 빼올 수 있습니다. 다 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쓸데없이 그 능력도 없는 아이들한테 그 개 사료값으로 1인당 1년에 억대로 그 연봉을 줄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뭐 많이도 필요 없죠. 뭐 한 2-30억만 지원을 해주면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북한에서
난파시킨 난파 간첩과 그 다음에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충성의 서약 편지를 쓰고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당원이 된 그와 같은 간첩들이 있거든요. 그 명단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공감하신다라면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이야말로 북의 김정은 체제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은 원장 이하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대북 공작 사업을 실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또 주요한 첩보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용기, 담력도 없죠. 그러니까 천상 우리 민간 조직의 정보기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나라를 사랑하고 이 대한민국 수호를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으로 십시일반 많은 좀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작망을 통해서 북에 지금 가 있는 USB를 갖다가 재확보를 해온다든가 아니면 지금 간첩 명단을 찾아온다든가 해서 이 나라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없이 지금 죽어가는 썩어빠진 공룡 상태가 되어버린 국가정보원 원장 이하 누구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나 추진력도 부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동하고 나서 하루도 안 돼서 배신을 때리고 민주당의 박선원, 박지원, 김병주 이런 자들 앞에 투항해서 대통령 욕을 하고 변절한 홍장원이라고 하는 국정원 차장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미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간신 내시들에 의해서 점거당한 국가정보원의 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북한 괴뢰 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러 국제 범죄 집단입니다. 그 테러 범죄 집단이 하는 일은 마약을 생산, 제조하여 국제 시장에서 밀거래를 하고 있고 가짜 담배, 가짜 술들을 만들어서 국제 시장에 유통시키는 한편 가짜 US 달러, 즉 슈퍼노트를 만들어서 국제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깨끗한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 단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마약, 위조 지폐, 그리고 무기, 이와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까지 해서 이런 국가 단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 괴뢰 집단을 하루속히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번에 스카이데일리 보도처럼 지금 중국 흑색 공작원들의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선거를 은밀하게 조작해 온 것이 지금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요, 이거 지금 전쟁이 일어날 일입니다. 자, 지금 한국에는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미군들을 빼서 아마 이 태평양 산하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을 혐오하는 트럼프 정권이라 하더라도 지금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중국 아이들이 간섭을 해서 조작질을 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거에서도 계속 이런 조작질을 해왔다. 라는 것이 지금 확인되는 순간에 미국이 과연 점잖게 말로 할까요? 아예 한국도 패싱시켜버리고, 야, 한국 너네들 잠깐 쉬고 있어봐. 내가 가서 저놈들 손 좀 보고 올게. 그리고 가서 진짜 북경, 상해, 난징, 그 다음에 천진, 대련, 청도 이런 곳곳을요, 미군의 그 무지막지한 화력이
가동이 되면은 반나절 안에 중국 해안선과 중국 내부의 심장부가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몇몇 부대들은 평양까지 다 쓸어버리겠죠.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자, 그런 상황은요, 한국이 개입할 그 소위 빈자리조차도 미국에서 허락해 주지 않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중국을 깨부셔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혐오하는 도널드 트럼프지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자행된 이와 같이 심각한 범죄 행각이 발견돼서 확증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에는요, 사실 물리적인 제거 작전이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이건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일방적인 조업해버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에 그럴 경우에 북에서 오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안전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육해공군 비롯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물샐 틈 없는 경계와 방어 태세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이 큰 배가 절대로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라고 군대가 있고, 그러라고 국가정보기관이 있고, 국가비밀단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곧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도 트럼프 한마디 꼬리를 내렸어요. 어제부로. 예? 더 이상 덤비고 까불다가는 푸틴도 내가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의 운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잘 해먹고 잘 살았죠. 거짓말로 온갖 나라에서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한다고 헛소리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덕분에 세계에서는 중국이 바야흐로 라이징 차이나, 라이징 선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붕괴되는 중국입니다. 내파되어서 해체되어가는 수순에 들어간 중국이다라고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망해가는 중국에게 조금만 핵심이 되는 급소를 치게 되면은 순식간에 자멸해 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미국의 지금 군대는요,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군대, 승리하는 군대로 지금 변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상원의 청문회를 통과한 핏 헤그세스 신임 젊은 장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 군대를 개혁할지는 뻔히 지금 그림이 보여집니다. 트랜스젠더로 해서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고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런 이상한 군인들 다 퇴출되겠죠. 그리고 연방 정부가 됐든 주 정부가 됐든 그렇게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공무원들 거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정부 효율부가 작동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에서 주도가 되는 그 혁신 과제가 미국 사회, 특히 미국 공무원 사회를 뒤흔들어 버릴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불어닥치는 그 변화의 물결이 이 서태평양상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이 극동 지역에서 아마 뚜렷하고도 분명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 손을 보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충성스러운 애국 전사들이 결단코 중국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관세를 통한 대중 압박 정책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동남아시아 통해서 인도까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다 둘러싸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에 이르기까지 부탄, 네팔까지 포함한 아시아 남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대중국 포위망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주도되는 대이란 공습 폭격이 이란에 있는 정유시설과 핵시설을 폭격하여 전부 다 잿가루로 만들어 버릴 경우 그 대부분의 원유가, 에너지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숨통이 목이 졸려와서 중국 산업이 피폐하고 파괴되고 붕괴되는 일이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예측 불허인 중동 사태에서 이번에 아브라함 어코드가 다시 재발효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평화를 유지해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다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는 대이란 공습, 정유시설 폭파, 그리고 핵시설 폭파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결국 중국의 목줄을 잘라버리는, 중국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아주 적확한 효과를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또 무모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공습을 통해서 충분히 이란 지역을 격침시키는 실전적인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이미 한번 경험을 통해서 쌓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간다고 할 경우에 틀림없이 이란의 정유시설과 핵시설은 폭파되어지고 어떻게 본다면 이란은 1700년대나 아니면 1600년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국가적인 재난에도 봉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란처럼 큰 땅과 인구와 군사 능력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이 맘먹고 뒤에서 백업을 해주고 천하의 싸움꾼 이스라엘이 돌격을 하게 되면 틀림없는 모종의 변화가 달성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란도 그런데 북한 정도야 서지컬 스트라이커, 외과적인 이런 그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그와 같은 정확한 목표 지점을 제거할 경우 불과 두세 시간이면 북한 전역이 초토화돼 버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한미연합군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권 내에 두고 그리고 중국의 목줄을 죄어서 결국에 중국을 파멸로 붕괴로 이끌어가는 그런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범죄 행각이 대한민국에서 발견이 됐고 그 범죄 행각은 그동안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협조망을 잡아서 처단한 중국 내부의 그런 그 만행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의 일종의 보복전이 이미 전개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평가됩니다. 자, 따라서 근본 스카이데일리가 발표했던 그 사건들이 사실로 확증되는 순간 이것은 세계사적인 범죄 행각으로 등극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중국 공산당이 져야 할 것인 바 그것은 결국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와 몰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민국 앞에 어쩌면 2025년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감동적인 서사시가 펼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아주 그 영어를 잘 아시는 저의 선배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자네에게 예측할 수 없는 unpredictable blessing의 축복이 생길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저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감도 잡을 수 없지만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건 다시 한번 말하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에 다 보셨죠? 예? 그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원수 마귀가 대적해서 올지라도 그들을 진멸해서 물리친다는 그 찬송가를 대통령 취임 직전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 순종함이 오비디언스죠. 그 순종함이 대통령이야 전 국민들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주의자들의 회개와 각성이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고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이 미국으로 하여금 번영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 탄탄 고속도로를 닦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미국의 커다란 변화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 믿지 말기 바랍니다. 자, 특정 지역 출신 목사들, 신부들, 스님들 잘 들으세요. 귀하들이 중시하는 다이쭈 선생의 그 고향 정신에, 고향 앞으로라고 하는 그 정신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모 마리아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을 왜곡 변형시켜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면 당신들 앞에 떨어지는 것은 극락왕생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기 바라고 부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성모 마리아의 그 거룩함을 욕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곧 어찌 본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이 조만간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배격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천박한 존재로 비난 조롱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 서부에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헐리우드 중심의 그런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시상식을 하면서 온갖 조롱을 하면서 LGBTQ를 찬양하고 DEI 정신을 찬미하던 그들 앞에 떨어진 것은 지금 LA 지역이 불구덩이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지금 재앙을 맞은 겁니다. 미국도. 왜? 거짓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넘쳐났던 곳이 바로 그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주지사라고 알고 있는 그 데빗 누구죠? 뉴섬. 그 사람이 정말로 썩어빠진 LGBTQ 좌파 정신, PC 정신에 입각해서 살았던 그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 에어포스 원을 타고 남가주 화재 현장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내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노스캐롤라이나 수재 현장을 찾아가서 그 수재민들을 부둥켜 안고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대통령 부부의 현장 방문의 그 활동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나 돌아오는 길에 네바다에 가서 또 별도의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도 저처럼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는 정치 지도자가 하루빨리 이 땅에도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의 유고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적지 않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를 통해서 그
어떤 한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게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만은 혹여 진짜로 김정은이가 불교의 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김여정과 현송월이도 동반 사퇴하는가에 동반 전부 다 처형이 될 거고요. 북에도 개혁 개방의 물결이 밀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러한 우리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조만간에 있을 이 나라의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보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평양, 그리고 미국의 변화 동향, 그리고 미국의 이 동북아에 있어서 어떠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변동상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인 민첩한 대응이 앞으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